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이란에서는 히잡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던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시위는 국영방송국 해킹을 비롯해 반정부 시위로 또 종교 지도자에 대한 퇴진 요구로까지 확산하면서 지금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란 핵 협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면 오늘은 이란 히잡 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히잡 시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볼까요? 9월 13일이었습니다. 이란에서 마흐샤 아미니라는 이름의 22세 여학생이 차량에 타고 있다가 도덕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히잡으로 가려야 된다라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란에서 이른바 도덕 경찰들이 있어요.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도덕 경찰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뒤에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병원에 이송된 지 사흘 만인 16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나중에 이제 사망 원인을 밝혔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거다라는 설명을 내놨어요. 하지만 목격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목격자들 얘기는 다릅니다. 경찰이 구치소로 연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을 폭행해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렸다라는 증언을 내놨고요.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도 체포 당시에 경찰이 아미니의 머리를 지휘봉으로 가격을 했고 차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의 유족들 또 이란 인권단체가 경찰의 구타와 폭행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일에 그러니까 16일에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 여성의 고향에서 장례가 치러졌고요. 그때부터 고향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으로 시위가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히잡을 벗어서 불태우거나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위가 더 커졌고요. 지금 이란 안에서 80여 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의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당국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실탄, 고무탄, 최루탄 등을 사용해서 무력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데도 시위는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와 함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금 양상이 좀 변하고 있고요.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떤 공권력이나 비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히잡 시위가 4주째 접어드는 동안 2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위원회가 지금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1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185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평균 연령이 20세밖에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층의 희생이 지금 늘고 있고요. 체포 구금된 숫자만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보면 최루탄과 군봉 실탄을 사용해서 여고생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를 진압하는 이란 보안군 모습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지금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지에서 인터넷이 당국에 의해서 계속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 사상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가 지금 외부 세계에 늦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내무부가 시위대에 가혹한 형벌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히잡 착용 규제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격하길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나마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슬람 국가가 57개 정도가 있는데 이 57개 국가 중에서 현재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나라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3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1979년에 일터에서 히잡 착용을 먼저 의무화했고요. 81
1년부터는 모든 여성에게 히잡을 착용해라. 그리고 헐렁한 옷으로 온몸을 가려라. 이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드러나게 이제 히잡을 쓰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꽁꽁 싸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뒤로 이렇게 점점 이제 물러나게 쓰는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의회가 83년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게 채찍 74대를 맞도록 하는 처벌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추가를 시켰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 복장 단속을 하는 건 법 집행기관이 비공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처벌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강경 보수 성향의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가 이제 2005년쯤인데 이때부터 도덕 경찰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여성들의 복장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덕 경찰이 타고 다니는 차가 흰색하고 녹색이 이렇게 칠해진 차량이거든요. 네. 주로 테헤란 지하철역 주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체포된 여성을 차에 태워서 바로 구치소로 데려가는데 이 체포랑 구금 과정에서 종종 도덕 경찰의 구타와 위협이 가해진다라고 그곳에 다녀왔던 여성들이 증언을 한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현 대통령인데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작년에 취임을 했죠.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 8월에 공공장소에서 감시 카메라로 히잡 미착용 여성들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 여성들의 분노가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전에도 반정부 시위 하지 네,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기름값 문제로 네네, 반정부 시위 있었던 그렇습니다.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 문제도 있었고요. 네, 이번이 유독 이렇게 시위가 커진 거 이전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2009년, 2017년, 2019년에도 이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었었는데 네. 그때 시위를 보면 주로 남성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아, 여성들도 그러네요. 참여를 하긴 했지만 예, 예, 주축은 예.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는 여성들이 지금 주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여성들이 히잡을 찢어서 불태우거나 머리카락을 지금 자르면서 시위대 선두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애도나 저항의 표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풍습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여성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중심에 선 적은 없었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79년에 그때 이제 이슬람 혁명이 벌어진 이후에 히잡 강제 착용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도 이란 여성들이 대규모로 반히잡 시위를 벌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비 왕정 시절에는 히잡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히잡 미착용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 시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시위의 초점은 복장과 인권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이 됐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시위에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란인들은 히잡 착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히잡 문제라는 게 젠더 갈등이 아니다. 이건 진영 간 대립이 되고 있는데 성별과 관계없이 개혁주의 성향의 이란인들은 히잡을 강제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건국된 이후에 처음으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다 함께 이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유층 그리고 남부 노동자 계급의 시장 상인들 뭐 그리고 이제 민족이 다른 쿠르드족, 투르크족 다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위대가 다양해진 건 지금 경기 침체도 있고 사회적인 부패, 정치적인 억압,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이란인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네. 좀 특이한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른바 Z세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을 비롯해서 심지어 10대 여고생들까지 굉장히 주축을 이루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시위의 제2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이란 대학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대학가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샤리프 대학에서는 300명이 넘는 학생이 구금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슬람 학생 연합들이 교수와 학생들이 체포된 모든 학생이 석방될 때까지 수업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라는 걸 요구하면서 이란 전역의 학생과 교수들도 연대해달라라는 걸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고생들은 이제 뭐 거리에 나서는 건 좀 어렵지만 교실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여고생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이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들이. 그래서 9살이 된 이후부터 히잡을 강제로 써야 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10대들은 세계의 다른 Z세대처럼 소셜미디어랑 인터넷에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유로운 세계를 많이 접하고 세계가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접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시위에 네.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히잡도 벗어던지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초상화에 손가락 욕을 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 접속을 막았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자정까지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시위 규모도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젊은 여성들이 더 반발하고 있는 건 지금 처음에 아민이라는 여성이 사망을 하면서 이번 시위가 촉발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를 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이 여성들이 자살을 했거나 추락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 두개골에서 굉장히 심각한 손상이 발견이 되고 네. 반복적으로 가격당하는 흔적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 가족에게 죽음에 관해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이 가족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죽은 이 사건이 이 MZ세대 시위대의 분노를 더 커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재 정부의 반정부 시위가 네. 시위 때 네.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그렇죠. 그 모습이 좀 떠오르는 네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의 시위가 네. 더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예. 시위를 이제 촉발하게 된 처음에 사망했던 그 22세 여성 아미니가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위 과정에서 지금 소수민족 문제까지 불거지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 서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쿠르드족이 먼저 희생이 됐으니까 거기서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시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시위의 배후에 쿠르드족 분리 독립 세력이 있다라면서 탄도미사일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의 서부 지역 그리고 여기에 접한 이라크 동부의 일부 지역 쿠르드족 자치 지역을 또 공격을 했어요. 이 공격으로 민간인이 13명이나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외교부도 자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네. 주권을 침해한 행위다라면서 이란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게 됐고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건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라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시위의 순수성을 좀 훼손하는 뭐 그런 네.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는데 지금 0040님께서요. 네. 히잡이 조금 말이 어렵다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머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가리는 머리와 목까지를 가리는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일종의 두건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드러내는 걸 이렇게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기시하잖아요. 그걸 금기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굉장히 이렇게 가리는 그런 두건들이 다양한데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엄격해서 거기는 부르카라고 철망까지 해서 눈을 내놓지 맞아요. 못하게 하는 부르카하고는 구분이 가장 되죠. 엄격한 그런 것들을 쓰게 하고 히잡은 그래도 그나마 그것보다는 좀 간단한 그런 두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르기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런 좀 얘기가 그래서 드는데요. 이번 시위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위가 어떤 촉발한 계기가 있을 거고 네. 반정부 시위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히잡 시위만으로 이렇게 된 거는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난이 심화가 된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꾹꾹 쌓여 있었는데 이번 히잡 시위를 계기로 다 터져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강도 경제 제재를 더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란 경제는 계속 악화가 됐는데 주요 수입원이 석유 거래였는데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각종 금융 제재도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란의 1인당 GDP가 2011년경에 7,781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2,282달러 그러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됐어요. 네. 여기에다가 그때부터 이제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민심이 악화됐고 최근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이 이란에서도 당연히 발생을 그러네요. 했으니까 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인구의 60%를 차지하던 중산층이 좀 버텨줘서 이란이 경제 제재를 받아도 좀 경제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석유 생산이 급감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중산층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저소득층이 20%였는데 지금 33%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소득 상위 10%가 국민 총소득의 31%를 갖고 있고요. 하위 10%가 갖고 있는 그 소득은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인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러니까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경제적 불평등이 더 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곤 규모가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위의 근본 원인은 경제 문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 본질적으로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온건하게 네. 시위 문제에 대처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강경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된 경제난으로 이제 이란 사회 여기저기서 불만이 계속 높아지게 되니까 이 라이시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을 했는데 강력한 이슬람 율법으로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오히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인데 이게 지금 하메네이 지도자가 80세가 넘었습니다. 80대예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복식도 더 강력하게 조이게 됐고 머리카락 한 올의 노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라이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라이시 대통령이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제자인 이슬람 신학자 출신입니다. 이슬람 사법부 경력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강경한 이슬람 보수 세력 출신인데 문제는 지금 이란 합의 타결을 라이시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인들이 이제 핵 합의가 이제 좀 타결이 되고 경제 제재가 좀 해제되면 우리가 좀 살만해지겠지라고 기대를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강경한 이슬람 복고주의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청년층과 여성들 사이에 자유와 세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항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하메네이 지도자가 개혁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이제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사실 그 국가를 네. 뭐랄까 통치하는 거나 네, 그렇죠. 신정체제처럼 네, 네. 통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는 가급적 그래도 네. 뭔가 국민들이 존중해주는 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신의 대리자라는 얘기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게 시위대의 구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독재자가 바로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겨냥한 구호입니다. 지금 국가 운영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대선 때문에 더 이런 불만이 커지게 됐는데 대선이 있었을 때 이제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이 헌법수호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위원회가 중도와 개혁 성향 인사들은 다 자격이 없다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하메네이 지도자의 측근들에게만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좀 높아지게 됐고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인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 창출한다. 주택을 건설하겠다. 부패를 척결하겠다. 근데 당선 이후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핵합의 복원 협상은 타결을 안 하는데 히잡 의무 착용 규정을 단속하는 이 보안군에 대한 지원 자금은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었고 지금 이 시위대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메네이 지도자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에게 좀 몰리고 있는데 네. 이 모즈타바가 지금 53세예요. 공식적으로 정부 지책은 없는데 지금 부친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메네이 지도자가 사망하면 누가 승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요. 그래서 네. 시위대는 모즈타바가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이번 시위에서 함께 외치고 있고요. 그래서 외신들은 이번 시위가 이제 진압이 된다고 해도 하메네이 지도자 이후 승계 과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시위가 끝나더라도 비슷한 시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메네이 지도자의 후계군들이 다 강경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계획했다. 이렇게 책임을 엉뚱한 대로 지금 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고 이들이 시위를 계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구호가 반미였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뭉치게 됐다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시위대는
SNS를 주 무기로 사용하면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전문가들은 이건 예전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란 정부는 관용 없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라면서 강경 진압을 펼칠 그런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요. 이란의 주적이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도 지금 더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대 시위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지금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을 떠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위에 좀 휘말리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좀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고 지금 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위로 이란 핵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 배후에 하메네이 지도자가 이건 미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을 너무 폭력적으로 억제해온 게 아니냐 이런 또 반응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들끼리 설전을 벌이니까 이란 핵합의 협상이 아예 깨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핵합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요. 미국도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 정부랑 지금 섣불리 협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 복원이 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시위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란 정권 전복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포갑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물리치기가 어렵고 지금 조직력과 방향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를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변화는 조금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